그러면 흥청망청 시리즈가 300평 가까이 쌓이고 있는데 초창기에 세 번째로 달았던 단지가 어디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여기였습니다. 3기 신도시 고향 창릉. 오늘은 창릉 신도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A4 신혼희망타운 S5600 분양.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곳들을 짚어봤을 때는 사전 청약이었죠. 21년이었는데 당시 공고문을 보면 본 청약은 25년 1월 하겠다고 못 박아뒀습니다. 그땐 아무도 안 믿었어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정말 약속했던 시기에 공고가 나왔습니다. 3기 신도시가 발표되던 순간부터 지켜보고 쭉 취재를 해왔던 입장에서는 감회가 굉장히 새로워요. 물론 사전청약 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많은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연 없이 나오는 곳들도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LH 형님들이 갈려나가고 있거든요. 지도를 펼쳐보면 창릉은 이렇게 서울 서북 쪽에 딱 붙어 있습니다. GTX A 노선이 도시를 관통하는 게 특징이죠. 창릉역은 30년 개통이 목표고 서울역, 삼성, 멀리는 동탄까지 못 가는 곳이 없겠죠. 아래로 보이는 점선 고양 은평선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점선이 세절까지 가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편에서 세절까지 오는 서부선과 직결을 추진합니다. 직결은 두 노선을 잇는다는 소리죠. 내가 창릉에서 탄 다음에 세절에서 안 내리고 서울 안쪽으로 더 들어가서 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상교통도 서울 문산고속도로, 자유로, 제2자유로가 횡축과 종축으로 모두 뻗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지도로만 보면은 외딴 섬이 동동 떠 있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주변이 채워진 CG로 다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행신, 원흥, 삼송, 망월산 너머의 향동까지 주변 택지들을 하나로 연담화시켜주는 서울 서부권을 하나의 축으로 이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바로 창릉 신도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총천견문역에서 원흥지구 갔다가 건너편 펜스 너머로 창릉 신도시 공사하는 걸 지켜봤었잖아요. 그만큼 가깝습니다. 길 하나 건너면 바로예요. 그리고 그때 봤던 그곳이 바로 오늘 소개할 창릉 신도시 첫마을이죠. 어쩐지 다시 올 것 같았어요. 자, 창릉천을 따라서 쭉 도시가 조성될 예정이고요. 새 집 입주하면 이케아도 한번 가셔야 되잖아요. 서울에도 이제 들어오니 많이 하는데 그래서 가까이 넣어드렸고요. 아까 삼성까지 연담화된다고 했죠. 스타필드도 가까이 있습니다. 사실 직장 빼면은 서울까지 갈 필요가 없는 셈인데 나중에는 직장도 많이 넣는 게 목표예요. 조금 전에 창릉 천변으로 도시가 들어선다고 했잖아요. 천마을 인근의 이 파란색 땅들이 업무시설 용지입니다. 3기 신도시의 모토가 바로 자급자족 도시예요. 창릉 신도시 총괄계획과 형님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주락이라고 쉬고 즐길 거리가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우리 단지들이 들어서는 천마을 건너편은 이렇게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센트럴 멀티컴플렉스라고 이름만 들어도 도시의 정중앙이고 뭘 많이 한다는 곳이죠. GTX 창릉역이 들어서는 곳도 여기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로는 도로가 지나가고 아래엔 썬큰 광장이 있고 광장은 역과 연결되는 구조. 이런 입체화가 도시 곳곳에 반영돼 있어요. 천마을은 주변에 초중고를 다 모아놓고 스쿨파크를 만드는데 스쿨파크라는 거는 녹지 쉼터부터 키즈카페, 놀이터, 도서관까지 아이나 학생들을 위한 시설을 지금 거리에 다 모으는 겁니다. 근데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길에 원래는 도로도 있고 산 넘고 물 건너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위험하게 도로를 건너지 않아도 되도록 하부에 입체 보행로를 만듭니다. 동탄 신도시에 있는 센트럴파크 하부 보행로 느낌으로 말이죠.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다시 보죠. 천마을 본청약은 3개 블록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맨 앞에 있는 A4 블록은 신혼희망타운이고요. 친구처럼 붙어있는 S5, S6 블록은 모두 공공분양입니다.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청약을 받는 유형이 조금 다르다는 의미예요. 주택형별로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이렇습니다. A4는 모두 전용 5호로 나옵니다. S5는 소형부터 중형까지, 51부터 84까지, S6은 59와 74입니다. 참고로 타입에서 A와 AH는 무슨 차이냐? 벽 두께 차이입니다. 근데 선택할 수는 없어요. 나는 면적대만 고를 뿐이지 세부 타입은 추첨으로 결정되거든요. 그래도 계속 보면 아시겠지만 꽝은 없습니다. 자, 어떻게 생겼는지 몇 가지만 후딱 구경하죠. A4 블록 5A를 보면요. 이야, 신혼희망타운인데 4베이를 뺐어요. 기대했던 거 이상이죠. 신혼희망타운이라는 이름처럼 이렇게 크게 들어옵니다. 이거는 아예 정책적으로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아이 낳고 키우시기 조금이라도 편하라고. 실물도 좀 볼까요? 3기 신도시 기대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사상 처음으로 킨텍스를 대관했습니다. 오셔서 이렇게 시원시원하고 쾌적하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방금 봤던 집은 작은 방 벽을 이렇게 틀 수도 있는데요. 증강현실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킨텍스에 오시면. 자, 지금 보고 있는 건 S5 블록 74A인데요. 일단 현관 들어갈 때부터 워크인 팬트리가 엄청 크죠. 실내로 들어가면 바로 방 2개가 나오고요. 쭉 더 들어가면 거실이 보이네요. 뒤로 돌면 주방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익숙한 4베이 판상형 마통풍 구조입니다. 주방 옆에는 알파룸이 크게 있고 이번엔 안방으로 들어가 보죠. 구중심처에는 파우더룸과 드레스룸까지. 민간 분양 84에서나 보던 평면인데 공공 분양에서 이렇게 구현이 됐습니다. 참고로 발코니가 35제곱미터 정도 되니까 확장하면 우리 집 실사용 면적이 얼마나 넓어지는지 대충 감이 오죠.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같은 블록 84A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74A의 벌크업 버전인데 알파룸은 위치가 살짝 바뀌고 조금 더 커졌죠. 참고로 이렇게 배치도만 보면 너무 성량값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 주택형은 선호도 높은 판상형으로 빼고 남동, 남서양 뷰가 다 나오게끔 설계해서 그래요. 요약하면 꽝이 없는 구조입니다. 자, 딱 하나 S6 블록 74B만 탑상형 구조인데 거실 좀 보세요. 광활하죠. 끝에서 끝을 재보면 7.6m 정도 나옵니다. 개방감이 대단하겠죠. 그리고 현관 워크인 팬트리 크기 보세요. 차라리 방을 하나 더 주지. 자, A4 신혼희망타운과 S56 공공분양 모집 방식이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는 건 똑같습니다. 뭐가 다르냐? 우선 신혼희망타운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이거나 혹은 할 예정이거나 아니면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거나 이런 조건에서 소득 기준을 맞추면 됩니다. 근데 총 자산도 봐요. 여기서 총 자산은 어디 숨겨둔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까지 다 더했을 때 3억 6,200만 원을 넘냐 안 넘냐 이겁니다. 이 부분이 공공분양과 큰 차이예요. 왜냐하면 공공분양에서는 소득과 자산을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거든요. 언제 안 보냐? 일반 공급이면서 전용 60 초과일 때. 그러니까 우리 단지 74, 84에 일반 공급 넣는 형님들이 해당되겠죠. 반대로 전용 60보다 작은 집들, 그러니까 51, 59에 일반 공급 넣는 형님들은 소득과 자산 다 따져야 됩니다. 또 일반 공급이 아니라 특별 공급이라면 이번에는 면적대를 가리지 않고 소득, 자산 계산해 봐야 됩니다. 신혼,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신생아 이런 특공 유형들에서 말이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자산의 기준이 조금 전에 봤던 신혼희망 타운이랑 다르다는 점이에요. 아까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합쳐서 봤잖아요. 근데 공공분양에서는 부동산 2억 1,500만 원 넘냐, 자동차 3,700만 원 넘냐 이렇게 따집니다. 금융자산 안 봐요. 주식 부자여도 됩니다. 없지만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이해가 된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신혼부부여도 자산 여건에 따른 유형별 유불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참고로 신혼희망타운은 전용 모기지를 지원받는 대신에 나중에 매각 차익에 대해서 공공과 수익을 쉐어하는 형태입니다. 대출 기간이나 자녀수, LTV에 따라서 공유 비율은 달라지고요. 어떤 신혼부부는 신혼특공이 아니라 생애 최초가 유리할 수도 있어요. 구분하는 방법은 이 영상 참고하시고요. 이번 창릉 신도시는 여기에 신혼희망타운이라는 선택지까지 더해서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공급이 아닌 일반 공급은 청약통장 불입액을 봅니다. 꾸준히 오랫동안 많이 불입하신 분부터. 자,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건 이 지점일 것 같아요. 부부 중복 청약 되나요? 됩니다. S56을 기준으로 특공에 너 한 번, 나 한 번, 일반에 너 한 번, 나 한 번. 부부라면 한 단지에 총알을 4발 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A4, S56까지 3개 블록이 한 번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당첨자 발표율이 같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단지에 교차 지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S5 특공 일반에 지원하고 아내가 S6 특공 일반에 지원하는 건 됩니다. 근데 내가 S5 특공과 S6 일반, 아내는 S5 일반과 S6 특공 이렇게 크로스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렵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은 10년, 전매 제한은 3년이고요. 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청약을 하시면 우선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20%, 다른 수도권 거주자 50% 이렇게 물량이 배정되고요. 청약은 2월 17일부터 시작됩니다. 당첨자 발표는 3월 6일, 입주는 S6이 가장 빠릅니다. 27년 12월부터 집들이를 하고 A4, S6은 한 달 뒤인 28년 1월 입주합니다. 2018년 3기 신도시 발표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입주 일정을 소개하고 있네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새집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만 총총.